전립선의 역할은 정액을 만들고 분비하는 기능 외에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에 있는 중요한 남성 생식기관인데요. 이 전립선에 생긴 악성 종양을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 직장 앞에 있고 요도를 둘러싸고 있으며 아래쪽에는 요도괄약근과 연결돼 있는데요.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을 보거나 정액을 배출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립선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이는 전립선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전립선암은 40세 이하에서는 매우 드물지만 50대 이후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60, 70대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둘째로 인종입니다. 서양인에서 특히 전립선암이 잘 생기고 동양인에게는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로 서구화된 식습관입니다. 동물성 지방이 많은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서구 지역에서 전립선암 발생률이 현저히 높고 동물성 지방이 남성 호르몬 생성에 자극을 주게 되어 전립선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립선암 환자의 가족력, 남성 호르몬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완치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많은 중년 남성들이 그 위험성을 간과해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아 치료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전립선암은 주로 전립선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발생하므로 전립선암의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전립선암이 전립선 안쪽 요도까지 자라거나 정액이 나오는 배출구를 침범하게 되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자주 보게 되며 소변이나 정액에서 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암이 더 진행되면 척추나 골반뼈로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치료를 받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전립선암이 진행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수록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전립선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50대 이상 중년 남성이라면 1, 2년 간격으로 전립선암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립선암 검사 방법으로는 혈액 검사인 전립선 특이항원, 즉 PSA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전립선을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가 있습니다. 혈액 내 PSA 수치가 3에서 4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거나 직장 수지 검사에서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 전립선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는 초음파로 전립선을 보면서 전립선 조직을 가느다란 침으로 여러 군데 떼어내는 방법으로 전립선암 확진의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만약 전립선 조직 검사에서 전립선암으로 확인된 경우는 전립선 MRI, 뼈 스캔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임상병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의 치료 방법 선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돼야 합니다. 첫째, 환자의 연령 및 기대 여명. 둘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의 상태. 셋째, 전립선암의 병기와 분화도에 따른 전립선암의 위험도 분류. 넷째, 전립선암의 치료 필요성에 대한 환자의 생각 및 의사의 견해. 다섯째, 각각의 치료 부작용에 대한 환자의 생각입니다. 이상의 사항들을 주치의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의 치료 방법으로는 능동적 감시, 근치적 수술, 방사선 치료,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 항암 화합요법 등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전립선 바깥으로 퍼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10년 이상 생존 가능하고 전립선암의 위험도가 저위험군 또는 중간 위험군에 속할 경우는 완치 목적으로 전립선암 수술이 우선 고려됩니다.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 시 90%의 완치율을 보이는 것은 물론
매우 서서히 성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암이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 고령의 환자 중 전립선암 초기인 경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70세 이상의 고령의 전립선 환자의 치료 여부 결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평균 기대 여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76세 남성의 기대 여명이 10.2년이었습니다. 고령의 환자라도 암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수술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대 여명이 10년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즉 76세 이상의 저위험군 환자에서는 경과 관찰을, 중간 위험군에서는 경과 관찰과 더불어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세포의 악성도가 높은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기대 여명이 5년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경과 관찰보다는 방사선 치료와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것만이 주된 목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치료 후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남은 생의 삶의 질을 무시할 수 없게 됐는데요. 전립선암 수술 후에도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합병증이 여러 형태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요실금과 발기부전이 있습니다. 전립선이 방광 바로 아래에 있고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 전체를 제거하게 되면 수술 후 초기에는 소변을 조절하지 못해 요실금 증상을 보이는데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90%의 환자에서 소변 조절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일부의 환자에서는 1년 이상 요실금이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의 양쪽에는 발기에 관여하는 신경다발이 나란히 정렬하고 있는데 수술할 때 또는 암이 신경다발을 침범해서 신경다발을 절제하게 되는 경우 발기부전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수술 술기 및 장비가 발전함에 따라 최대한 신경을 보존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부작용은 예전에 비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진행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와 전립선암이 발생하는 부위가 같은 전립선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 부위에서 생기는 반면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두 질환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예측이 Yes or No! 두 번째.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사람은 정상적인 배뇨를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 일시적인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수술법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물 치료 및 운동 치료를 통해 자연적으로 소변 조절이 가능해지며 만약 지속적으로 심한 요실금이 있을 경우 수술적 치료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에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부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만일수록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전립선암 발생이 식생활 습관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이 많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주 5회 이상 많이 섭취할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두부, 콩, 된장, 곡물류, 토마토 등은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전립선암의 발병 및 진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식이요법 외에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